세션의 좌장을 맡아서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숭실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AX 성공의 열쇠 엑사원 AI 스택 전략 사례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정기정 부분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네이버, 한국 IBM, 삼성전자를 거쳐서 현재 LG AI 연구원 서비스 개발 부문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 강연을 맡아주실 정기정 부문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LG AI 연구원에서 서비스 개발 부문을 맡고 있는 전기정이라고 합니다. 그 LG AI 연구원이 그 LG 그룹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LG 그룹의 난제를 같이 풀어가는 AI COE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서비스 개발 부문은 거기서 AI 기술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서비스 레벨로 가져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 개발하면서 이 그 고객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그런 조직을 맡고 있고, 지금 엑사원이 지금까지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AI 스택을 쌓아가고 AX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좋은 좀 생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세돌 교수님께서도 AI 관련해 가지고 많이 외부하고 교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딥러닝이 알파고 때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GPT의 기술이 상당히 성능이 높아지면서 한 3년 전부터 우리 한국의 생성형 모델에 대한 기술 내용들이 상당히 크게 회자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와 모델의 사이즈 그리고 인프라가 늘어갈 때마다 이 성능이 더 크게 증가하는 이런 방향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면서 지금은 에이전틱 AI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산업계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성형 AI나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멀티모달, 소버린 AI, 그 다음에 배포할 때 필요로 한 AI 엔지니어링이나 MLOps에 대한 부분들도 가트너에서 되게 높은 기대 수준과 이것들이 실제 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략펌인 맥킨지의 경우에 최근에 발표한 리포트에서 최근 3년 동안 기업들의 AI의 도입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실험 단계, POC 단계와 파일럿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있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 각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저것들을 더 확산하고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저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가고 더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생성형 AI는 간단하게 어떤 프롬프트로 트리거가 돼서 특정한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는 반면에 특정한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영역을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까지를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또 에이전틱 AI는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코디네이트하는 좀 더 포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포괄적인 부분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틀렉이 되는, 예를 들자면 데이터의 취합을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고 양질의 데이터는 사람이 개입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GPU를 많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내 모델이 어떻게 더 그 버티컬 영역에 적용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가속자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게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런 5개 레이어를 가지고 결국 각 기업에서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잠깐이라도 빌려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LG AI 연구원에서 이 양쪽의 입장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관점에서 대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그 모델이 나오고 나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영역에 맞게 튜닝을 한다든가 인퍼런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를 가져가는 그 용도별에 맞는 인프라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학습의 과정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엑사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스퍼트 AI for Everyone의 약자로 나온 모델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모델이 전문가 레벨을 대체하고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방향성으로 잡아왔고 LG AI 연구원이 출범한 지난 과거에 엑사원 1.0부터 시작해서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은 생성형 모델, 멀티모달의 생성형 모델도 저희가 도전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는 물질을 발굴하는 모델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엑사원 4.0이 나오면서는 챗 엑사원이라는 서비스도 또 LG그룹 내에서는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엑사원 4.0 같은 경우에는 한글 중심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각종 벤치마크 지표에서 세계 유수의 모델들과 견주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성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었고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에서는 초기에는 조금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평가 벤치마크가 많아지면서 이 엑사원의 모델이 좀 더 세분화돼서 다양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모델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MS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3강으로 엑사원 모델을 꼽는 그런 신문 기사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자는 거라기보다는 이 엑사원 모델을 만들어가기까지 사실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LLM의 학습 과정을 여기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회 전문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단의 데이터를 준비하면서부터 LLM의 아키텍처를 잡아가고 실제 모델을 사전 학습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면서 인스트럭션 튜닝, 그러니까 지시 이행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피드백을 더 잘 반영을 해주고 어떤 나쁜 피드백은 더 감추는 그런 형태의 정렬 학습도 사후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야 디코딩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각 모델들이 취하는 방식의 데이터셋을 선정하면서부터 데이터에 대한 레시피 전략을 찾아갑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알파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만 100% 학습을 했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들은 데이터를 좀 더 포트폴리오를, 레시피를 더 범용적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데이터 중에는 웹크롤 데이터도 있고 대화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수학 문제나 스템 영역에 관한 데이터도 있고 일반적으로 코드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단에 들어가는 퀄리티 필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한다든가, 듀플리케이션,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텍스트들은 지워서 이 부분들을 제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PII라고 부르는 개인정보는 학습하고 나서 이후에 디코드 할 때 딸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천부터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토크나이제이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뭐 이 과정에서는 GPU는 많이 활용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프로세서 유닛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벤치마크가 다양해지고 그 벤치마크에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는 이른바 오염 현상, 컨테미네이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디컨티미네이션 하는 부분들도 같이 데이터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LLM에 대한 아키텍처를 더 잡게 되는데요. 엑사원 4.0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한 어텐션을 하는 영역을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슬라이딩하면서 메모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변형을 했고, 그 중에서 글로벌 어텐션과 슬라이딩 어텐션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적용해서 메모리 효율성과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아키텍처적인 성격이 향후에 디코드 할 때에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우리 에이직 칩, MPU 같은 데서도 이런 엑사원의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커널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사원 4.0의 경우 14조 토큰 규모의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수행을 했고요. 14조 개의 14트릴리언 토큰이라고 하면 300장 정도의 장서를 환산을 한다면 1억 건이 넘는 서적을 공부한, 학습한 모델이 되고, 그 문서들의 텍스트 배열 중에서 가장 최적의 텍스트 조합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하는 사전 학습을 거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대규모의 데이터이고, 그리고 그 모델의 크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학습할 때 GPU를 병렬화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쪼개서 같은 모델의 아키텍처에 넣고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합치는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모델에 대한 이 텐서를 나누어서 그것들을 나중에 각각에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합치는 이런 GPU를 패러렐라이즈하는 모델 패러렐라이즈, 텐서 패러렐리즘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너무 크거나 모델 자체도 너무 커서 그것을 줄이기 어려울 때는 이 각각의 레이어를 잘라가는 우리가 이른바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병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자르고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GPU가 각각의 통신을 해야 되는 니즈도 커지고 데이터에 대한 인아웃도 빈번해지기 때문에 그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은 주로 엔비디아의 칩 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MPU는 추론 중심으로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학습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 아까 전에 IITP의 PM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랭스를 4K로 가져갈 거냐, 32K로 가져갈 거냐, 128K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컨텍스트 랭스도 정하게 되고, 128K가 지금 엑사원 4.0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A4 용지로 거의 400장 정도 되기 때문에 단행본 서적 한 권을 넣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하는 타겟 태스크와 이 타겟 태스크를 열심히 학습을 시킴으로써 아직까지 보지 못한 언시인 타스크에 대한 수학 능력을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언시인 타스크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보통은 대화의 형식으로 턴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유저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엑사원 모델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 턴으로 유저가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물었을 때 그 이후에 어시스트가 답변을 하는 이런 일련의 대화 과정을 데이터로 생성을 하고 그것들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인스트럭션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예전에는
주로 저런 데이터를 만드는 영역도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했고 주로 수동 학습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API를 통해서 질문을 생성하고 사람 전문가가 답변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형태의 반자동 방식을 사용했고 현재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모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서 셀프 이볼빙하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전학습의 대규모 GPU 사용 니즈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학습시키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GPU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는 사후학습으로 선호 정렬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질문,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답변은 좋고 맨 오른쪽에 있는 답변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선호의 정보들을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답변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사후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추론의 과정을 더 강화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파인튜닝과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영역, 특히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답을 바로 찾아가기 어려울 때 내가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 무엇을 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내는 일종의 COT, 체인 오브 서트의 과정을 거쳐서 답변하는 추론의 이런 데이터 학습도 많이 시키고 있고 4.0은 이런 일반 답변을 하는 모드와 추론,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답변하는 모드를 동시에 학습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학습의 단계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IITP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벤치마크 성능을 속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 답변의 퀄리티로도 체크를 하는데 일반적인 지식이나 매스 코딩, 수학 코딩을 푸는 능력, 지시를 이행하는 능력 등이 그 퍼포먼스 지표가 되고 저 벤치마크 지표가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 LG AI 연구원에서도 모델이 하나가 나오면 저 벤치마크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만도 많은 GPU를 쓰고 상당한 시간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멀티모달리티가 더 확장됨에 따라서 이러한 벤치마크 성능을 확인하는 데도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의 측면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활용하는 케이스였다고 하면요. 그 다음은 이제 활용의 관점으로 넘어갈 텐데요. LG AI 연구원은 오른쪽에 보시는 업무 생산성 향상의 부분에서 엑사원 모델을 LG전자의 AICC,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적용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체덱사원을 통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침은 물론 왼쪽에 보시는 제조 영역에서 이 납사 공장에서 어떤 최적화 과정을 거치고 이것들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어떤 그런 에이전트 또는 여기 디맨드 포캐스팅과 같은 수요 예측 모델에 있어서도 AI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요 다음 장에서 다음에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거는 초반에 이 AI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G AI 연구원이 LG 그룹 계열사 그리고 외부 파트너사들과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엑사원이 어떻게 하면 가속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와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칩 위에 아예 LLM을 얹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어플라이언스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작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버티컬 영역에 갈 때 좀 더 빠르게 모델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모델 측면에서 보면 엑사원의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엑사원 패스는 우리가 병리 이미지를 놓고 그 이미지에서 이 환자가 정말로 양성인지 음성인지로 구분하는 그런 엑사원 패솔로지 문제, 엑사원이 패스라는 모델이 패솔로지에 대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배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어떻게 빨리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챗 엑사원의 모습이고, 이 챗 엑사원 중에 지금 심층 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리포트를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잠깐 떠놓은 겁니다. 보통의 이런 답변이 진행이 되면 한 A4 용지로 10장에서 20장 정도 되는 리포트를 만들어내는데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챗엑사원을 맨 처음에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사용자의 수보다 지금은 LG그룹 내부에서 3배 많은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는 지금 보시면 문서 기반으로도 QA를 하고 웹 문서를 가지고 와서 QA를 하기도 하고 코딩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긴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기능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하나가 돌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GPU 칩의 번들 세트는 사실 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관장해서 배분을 해주고 그걸 어떻게 해야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저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 대비 3배 많은 사용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배치 수를 연초에 생각했던 것 대비 상당수 늘리고 GPU의 UT를 95% 이상 가져가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레이션 부분에서 저희가 MLOps 플랫폼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납사 공장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LLM과 좀 다른 거는 요 위에 바다에서 선박이 접안을 하고 요 파이프들을 통해서 이 탱크에 원료를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블렌딩해서 요 아파트 12층 정도 되는 높이에 분해로 해서 이 높은 열을 가열을 해서 바이 프로덕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고분자로 되는 뭐 플라스틱과 같은 이 생산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보시면은 들어오는 배에서 어떤 탱크에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에이전트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요. 배가 각기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료의 성상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성상을 어떻게 블렌딩 해야지만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수율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의사결정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요 분해로를 몇 도의 열로 가열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맞출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부분도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AI 연구원에서는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와리프 시뮬레이션의 이 시뮬레이터를 여기에 둠으로써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가장 베스트로 해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이거를 맨 처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이 모델이 AI로 잘못 풀어서 그냥 함부로 적용했다가 공장 터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 AI가 제공해주는 이 스케줄을 거의 100% 준수해가지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공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조치를 무엇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제 액션을 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거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있는데, 일반적인 LLM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정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LLM이 그 디스플레이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엑사원을 학습을 추가로 시켜서 하이디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을 때 이 현장에서 엄청난 생산성 혁신을 가져왔고, 예를 들어서 품질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3주에서 2일로 단축하는 등 많은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금융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엑사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과 같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고, 보통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4, 5천 개 되는 주식의 종목 중에 라지캡에 해당되는 큰 회사들은 애널리스트가 그 회사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스몰 미디엄의 캐피탈 SM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리포트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을 예측하는 모델도 만들고 그 예측된 결과를 텍스트로 주어지는 정보와 결합해서 새롭게 이 종목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왜 그런 결과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LLM을 내 개인적인 비서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좀 더 적극적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수요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AI 스택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예측 모델이 더 높은 S&P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우리 내부의 검증 결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국민연금공단하고 이 케이스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죠. 제가 뒤로 갔다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자가 깨지는데, 국민연금공단에 인입되는 어떤 질문은 상당한 수준의 복잡도를 요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에서 어떤 고객이 실제 보상을 받거나 연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그게 일반적인 LLM에서 학습하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지, 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베이스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기까지의 걸리는 데이터의 학습은 주로 사람에 의존하고, 그것도 가장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내일 해양진흥공사 쪽에 관련된 분들을 또 뵙고 이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 한 권만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스트럭션 튜닝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고, 그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를 뽑아낼 수 있는 요 질문 생성, 답변 생성, 그리고 이 질문과 답변이 적절하게 잘 매칭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모델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2,000개를 만드는데 제가 30분이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양질의 데이터를 엑사원 모델에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게 같이 패키징해서 제공함으로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X 과정의 바틀렉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학습도 하고 인퍼런스를 하는데, 아까 전에 많은 기업들이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더 빨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MPU에 대한 성능, 그리고 추론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이런 니즈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특히 내년과 같은 경우에 00 PPP 존에서 MPU를 활용하는 씬도 예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와 함께 이 칩에서 바로 어플라이언스를 적용을 해서 이 칩만 가져가시면 저전력으로도 어떤 특정한 기업이 엑사원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엑사원 3.5에서는 상당한 성능을 이미 확인을 했고, 엑사원 4.0에 대해서도 커널 레벨에서부터 이것을 최적화하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에 IITP에서 말씀하셨던 TTFT나 TPOT에 대한 초기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전체 답변을 뱉어내는 레이턴시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MPU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것들에 대한 성능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파모 과제에 퓨리오사 앤드 프렌들리 AI와 같은 GPU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도 같이 이 LLM 모델을 제공을 함으로써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에서도 속도 부분에서 엑사원 4.0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다른 이런 이스트소프트나 한컴과 같은 기업들과도 이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엑사원 AI 전체 5개 스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AX를 추진하는 과정은 앞으로 이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확장시키고 나아가서 마치 알파고에서 알파고 제로로 가듯이 완전히 AI를 가지고 트랜스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답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엑사원에서 바라보는 이 5개 스택에 대해서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이 전체적인 AX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MPU,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과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3강으로 갈 수 있도록 LG AI 연구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부문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1분 정도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델들은 점점 이제 평준화가 돼가고 결국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뭐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지만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제 데이터를 소장을 하고서 그 어떤 데이터를 뭐라 할까 무기화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수집하지 못하는 이제 그 업체는 어쨌든 모델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LG AI 연구원에서는 어떤 그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10년, 20년, 30년 그 영위해온 그 기업 활동을 영위해온 노하우가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연구원에서는 단순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암묵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들도 자동으로 뽑아내고 그 워크플로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 연관되는 데이터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운드리 같은 모델들, 특히 이제 모달리티의 확장도 저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속화하는 영역으로 계속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더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이미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나의 데이터가 없다면 사실상 일반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워크플로우나 내가 생각하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에 좀 더 범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미리 고민을 해주신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부문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